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도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화목하고 활기차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고 섹시하고 똑똑하게 이끌어주실 길어졌어요. 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보면 유쾌한 여자,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5월의 공식적인 첫 주가 시작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뭐 어떠셨어요? 이번 휴일에 어린이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린이날 또 기념과. 행사가 5월은 굉장히 많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떤 계획이 있으시나요? 저희 5월 초에 미나리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네. 시골 가서 미나리 판매하고 왔습니다. 이야. 네네. 미나리 굉장히 좋더라고요. 부모님도 직접 재배하신다고 해요. 네, 외삼촌하고 네. 부모님과 같이 재배하셔가지고 가서 엄청 팔고 왔어요. 그래요. 미나리 좀 잘 팔렸을 것 같이 같아요. 저희도 또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갔더니 주말엘라의 도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네. 되게 잘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랑 끝에 왜 손을 흔드냐. 그러면서 저희 엄마 10남매라 그랬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자기한테 흔드는 거라며 서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다 힘들한테 흔드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좀 흔들어봐야겠네요. 전 팔남매니까요. 네. 자, 그리고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누구는 창업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 네. 아빠로서 잘 어떻게 아이들과 혹은 부모님들께 잘 하셨나요? 어제 저 출근했어요. 어린이날이었는데 아이가 있으시죠? 있죠. 일부러 자원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뭐 월차를 낼 수 있겠지만 그냥 출근했어요. 네. 그럼 집에서 아내분은 생활의 만족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결혼 생활의 만족도? 와이프 직업을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네. 뭐 사회복지사거든요. 네. 저랑 사는 게 뭐 사회복지죠. 뭐. 알겠습니다. 5월 달에 이런 가정들도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체험이죠, 이제? 네네. 자, 비교 체험 한번 제대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가정의 달 아빠로서의 목표 해왔던 일 뭐가 있을까요? 목표까지 거창하게는 없고요. 어저께 아들하고 하루 종일 싸운 것 같아요. 싸워요? 네, 청소년이 됐거든요.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어졌는데 아직도 어린이를 챙겨달라고 투정을 부려갖고. 그래서 뭐 해주셨어요? 뭐 같이 가족끼리 싸워주셨대잖아요. 저녁 먹기는 했죠. 네. 저녁 먹고 한 분은 저녁 먹고 나가서 끝났습니다. 한 분은 일 안 하셔도 일하시고. 되는데 일부러 나가서 일하시고 월차도 낼 수 있는데 안 냈고 그렇죠. 아내분은 사회복지에 가져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이제 창업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IELTS 어학원 창업이에요. 네. 네. IELTS가 뭐죠? IELTS라고 이렇게 하면 주말엘라 분들이나 여기 네. 계신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토익이나 토플은 아세요? 알죠. 몇 점이나 아우, 받으셨어요? 공개하면은. 공개하면 안 되나요? 네. 토익 네. 토플도 알고요. 네. 한국어 능력 평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도 스펙을 쌓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이미 취업을 하신 사람들도 토익이나 토플로 많은 시간과 돈을 버리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실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나요? 글쎄요. 토익 토플의 어떤 영어 점수와 실전 우리가 회화라고 하는 이 영어와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인 것 맞아요. 같아요.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례한다라고. IELTS는 그런 것을 측면에서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토익이나 토플이 미국식 영어 중심으로 돼 있다면 영국식 영어 중심으로 돼 있는 평가 시험 기준이 IELTS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국식 영어 라는 표현, 영국식 영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그 평가 기준이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네 가지 영역을 두루 건들게 되는 네. 어떤 평가 기준이 되는데요. 뭐 유럽이라든지 영국 내지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를 갈 때는 이민이나 유학을 가려면 IELTS 평가 기준을 받았어야 돼요.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IELTS 점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학원을 성인 기준보다는 아이들 기준으로 어학원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IELTS 어학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익 토플하면 미국, 네. 그렇죠. IELTS 하면 영국,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대본에 NEAT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니트라고 읽으면 되나요? 니트 제 옷이요. 예, 그럼 옷 입고 오셨네요. 제가 오늘 니트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IELTS 학원에 뭐 어떻게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예요? 글쎄요, 뭐 그 연관을 짓자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NEAT는 말 그대로 내셔널, E, 잉글리시, 예. A, 에빌리티, 예. 테스트, 아, NEAT 이건데 이제 지난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이 NEAT를 도입을 검토하고 이제 시작했어요. 뭐냐면 국가
영어 능력 평가죠. 그러니까 아까 한국어 능력 평가랑 똑같은 건데 이제 영어를 능력 평가를 해서 이거를 향후에 수능 시험에 대체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사교육을 이제 줄이는 아이디어로 내놓은 건데 그게 뭐 적용이 잘 될지는 모르지만 NEAT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 뭐 그동안은 토익 토플에서 읽기와 그 듣기는 시행을 했죠. 근데 말하기, 쓰기를 안 했었습니다. 이거를 시험 과목에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를 동시에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교육을 더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없었던 시험들이 더 더 조정되지 않을까 생겼어요. 싶기도 특히나 합니다. 그 읽기, 듣기는 사실은 혼자 공부해도 되는데 이 스피킹은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또 그렇다면 서로 발음이랑 같은 원어민 또 찾게 되고요. 맞아요. 그렇죠? 사교육을 오히려 그렇군요. 또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니트를 시행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IELTS 학원이랑 뭐 어떤 관계가 있어요? IELTS도 똑같거든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IELTS가 아니 원조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시스템을 좀 베껴왔다라고 봐도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IELTS 어학원 창업의 어떤 강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 정부에서 이 니트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교육을 잠재우겠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사교육이 더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어떤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생각이 좀 반대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정책적 변화를 떠나서 과연 우리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어학원에서 배우는 그 영어가 과연 시험을 위한 영어인지 실전 구사를 하기 위한 영어인지를 놓고 본다면 지금에 있는 어학원들은 거의 시험을 위한 영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IELTS는 기본적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갔을 때 내가 진짜 표현을 하고 해야 되는 실전 구사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ELTS라는 어떤 방식을 도입해서 어학원을 준비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실전 구사형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로 IELTS 어학원에서 공부를 한 아이들은 그 상태로 그 어느 정도 2급이나 3급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유학을 가도 된다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교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마렐라 분들 중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학벌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토플의 고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IELTS를 경험해보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이제 적용을 시켜보신다면 충분히 아이들한테 창의적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어학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주변하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보는 영어 시험의 종류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도 그 시험 전문 학원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IELTS 어학원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어학원의 판도가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래요. 앞으로 유망 직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어 시험 자체가 말하기, 그다음에 쓰기가 이제 도입되면 기존에 우리가 토플 토익에서 배웠던 거와 달리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기서. 네네네. 주차장이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주차장. 파킹. 주차장? 네. 네, 그게 미국식 영어고요. 예. 영국식에서는 카파크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국권 나라에 유학을 갈 때 파킹랏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카파크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파트 영어로 뭐예요? 아파트. 아파트먼트? 아파트면 특히 미국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영국에서는 플랫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도 사실 외국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 그냥 우리가 뭐 물 달라고 할 때 워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워터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발음에도 차이를 차이가 있고요. 알아듣는데 이 친구가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네. 그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들었는데요. 그 서브웨이가 우리가 지하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영국 사람들도 분명히 서브웨이라는 걸 아는데 걔네들은 메트로라는 말만 쓴대요. 그러니까 MTR이라고 써 있는 데만 간판 표지판 찾아가면 지하철역 찾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은근히 자존심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것 같아요. 알면서 안 그렇죠? 쓰고 하는 그런 네, 자존심. 뭐 엘리베이터 절대 엘리베이터 이해 못해요. 리프트 이렇게.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영국권 나라에 유학을 갈 자녀가 있다면
IELTS를 가리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이게 조금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 한국어를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학당 이런 게 외국에 있으면 저걸 꼭 배워야지. 내가 이런 욕심도 있고 한데 어찌되었던 우리나라에서 IELTS 어학원 아직까지 전 좀 생소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도요. 창업 현황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IELTS 어학원을 찾아보시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 겁니다. 전국적으로 학원의 형태로는 한 10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전체 영어 시장의 규모로 놓고 본다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10군데 학원도 거의 지금 뭐 대학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유학을 더 간다든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이민을 간다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이 어학원에 가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렇게 도입기 때 아이템을 알려드리는 것은 니트라는 것이 지금 학원가에 그 화두로 떠올랐고 그게 뭐 정책 변화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방식, 영어 방식보다는 니트의 도입이 바람직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수능을 대체하든 안 하든 그렇다면 그 니트보다는 상위 계열에 있는 IELTS를 공부를 미리 아이들이 해놓는다면 무엇보다도 그 영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현황도 중요하지만 먼저 도입기 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기존의 경쟁 그 어학원이라는 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조금만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되면요. 유치원도 한 반씩 움직여요. 그리고 공부가 잘하는 애들이 뭐 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가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학원을 다녀보시면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가르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어학원에 가서 이렇게 해서 좀 됐다 싶어갖고 다른 학원을 가면 그 학원 자체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평가 기준이 말도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디가 맞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IELTS라는 것은 국가 공인입니다. 국제 공인. 그렇기 때문에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따놓게 되면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IELTS 어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유학도 준비할 수 있지만 니트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니트는 그 밑에 인 그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경제적인 면이나 아이들의 부담 면에서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좀 미리미리 진짜 그렇죠, 가르치기 맞습니다.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방송은 어찌되었든 굉장히 재미없어요. 뭐 영어 얘기 나오고 막 뭐 아파트가 어떠고 저쩌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래서 또 우리 정미 씨가 야심차게 오늘 준비하지. 이 재미없으면 확 살려주시죠. 아, 그렇죠. 야, 근데 뭐 이제 또 이것도 뻔한 질문을 드릴 거라서 이게 재미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영어 공부를 하는 걸까요? 재미없네요. 왜 하는 거죠? 예. 대본에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 랭킹이 준비한 게. 우리 진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선희 씨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 지금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솔직하네요. 예전에 했던 이유는 시험 보니까 학교에 시험 공부 있으니까 국영수 해야 되니까 했죠.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유근영 기자는 저는 수학보다 쉬워서 했어요. 전 수학이 더 쉬웠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끝인가요? 화가 나네요. 유상석 컨설턴트는 저는 예전에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랭킹을 다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영어 공부를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 뭐 개나 소나 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하면 괜히 나 혼자 나태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나태돼 있어요. 근데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걸 좀 잘 쓰면 옆 주변에서 조금 저를 다르게 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전 그게 싫어요. 네, 그게 싫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말을 더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안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말들을 쓰면은 그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전 멋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순 우리 말들 쓰면은.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대신. 그렇죠. 복불에 걸려서.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영어를 썼을 때 못 알아들으면 뭐야 뭐 좀 그런가 이렇게 하는데 순 우리말을 썼을 때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 뭐야 이러고 오히려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그게 좀 잘못된 의식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알아보도록 할까요? 약간의 우리가 얘기하는 뻔한 게 들어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4위입니다. 영어가 언제 필요할 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려고. 야, 4위 올라왔네요. 뭐 저 정도 뭐 이해할 수 있죠. 영어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 그렇죠. 언제 필요할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학원 가서 이것도 정말 학원에서 많이 들었는데 중학교 때 배웠었던 영어를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들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그거를 아는데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뭐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미 그 외국인 떠나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영어 시험 볼기에만 급급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비 씨 영어 하는 거 봤어요. 정미 씨 영어 잘해요? 좀 하더라고요. 네, 가끔 전화로 영어를 막 해가지고 네. 친구 있나 했더니 시험 보고 있더라고요. 어메이징했어. 네, 혼자. 언제 어디서 영어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공부를 네. 하는 거고요. 네. 3위는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영어 점수가 필요해서 높은 영어 점수가 필요하죠. 우리 옛날에 왜 수능 때 사탐, 과탐 그리고 외국어 영역 할 때 외국어 영역 잘하는 친구들 좋은 학교 많이 갔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이것도 시험 보기 위해서 영어를 준비하는 걸 수 맞습니다. 있었겠네요. 내리시기 쉽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이유 2위 네. 취업 스펙을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그 어떤 외국 같이 이제 협력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할 때도 꼭 토익, 토플 영어 보는데 시험을 보는데 걔네는 뭐 일본어나 중국어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거를 스펙이다 싶으니까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요새 또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다들 스펙 사는데 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뭐 토익, 토플 뭐 만점짜리들도 수두룩하고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조금 떨어지면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것도 좀 씁쓸한 현실이네요. 그러게요. 내가 떨어지면 도태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이유 1위입니다. 글로벌 시대 영어가 필수니까 예도제도 다 하니까 누구나 카우나 다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랭킹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쭉 알아봤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씁쓸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나는 뭐 제2 외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다 살아보려고. 그렇죠. 뭐 내가 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학구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씁쓸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요거 창업하기 좀 수월할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기 반대로 때문에. 또 요거는 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업하기는 좀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이 IELTS 어학원을 이제 오늘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준마렐라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하면 또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이 보통 학원을 결정해 주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모르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준마렐라 분들은 앞서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트렌드를 잡고 어떻게 시장 변화가 되는가 이걸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니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수능 대체로 도입이 되려면 2018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1 학생들이 그때 고3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니트 점수로 영어를 대체하니까 다른 과목만 미리 니트 점수 봐두고 시험을 봐두고 다른 공부만 하면 더 수월한 거예요. 그런 전략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니트가. 네. 그래서 1급은 일반인 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하는 거고요. 네. 2, 3급이 이제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격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홀수 달만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열심히 접수료도 제가 알기로 2만 원대밖에 안 해요. 토익 토플에 비하면 엄청 싸네요. 니트는 되게 쌉니다. 네. IEL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플이 700점, 800점 하면 IELTS는 1점부터 9단계, 그러니까 1점부터 9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5.5점, 뭐 이런 식이면 700점에서 800점이면 IELTS 5.5점 정도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엄마들이 시작을 하면 이 창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계속 말씀해 네. 주시죠. IELTS 어학원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타겟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타겟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중학교 학생들 지금 수능 학교 그 제도에 따라가려면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러니까 미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미국권 외에 유럽이라든가 영국권에 유학을 보내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IELTS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IELTS 외국으로 유학 보낼 자녀를 두고 계시면 IELTS를 공부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IELTS 어학원 우리가 이제 뭐 니트로 이제 수능을 대신하는 중2 학생들을 하려면 거의 2018년이라고 했으니까 4, 5년 남았네요. 그때까지 돈 벌어야 되니까 창업 비용 얼마인지 빨리 얘기해 줘요. 그래요. 어학원 채워야겠어요. 어학원의 창업 비용은 대체적으로 좀 높은 게 현실입니다. 없나요? 네, 오히려 높습니다. 공간만 있고 책상만 있으면은 뭐. 예, 네. 그런데 이제 IELTS라든지 니트, 특히 니트를 반영하는 경우는 좀 시설 기준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IBT라고 하는 어떤 시험 평가 기준이, 시험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기라든지 듣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그 학원 내에 그런 환경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티칭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IBT 공간이 필요하고 미리 좀 시험을 테스트해 볼 수 그렇죠.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자주 돼야 돼요. 우리가 글로 쓰던 것을 이제 컴퓨터로 써야 되니까 이 평가 방식을 못 이해하게 되면 시험에서 잘하고도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소나 이런 것을 불문하고 해도 2층 이상에 한다고 해도 1억에서 2억 선의 창업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금, 보증금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합쳐서인 곳도 있을 거고 네. 제외하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준마렐라 분들한테 도전해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큰 평수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원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면 중학생이나 이런 데 다양하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면 충분히 시작하는 선에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창업 비용 알아봤고 상권은 어디가 좋을까요? 그래요. 위치. 어학원들은 네. 뭐 학교 주변에도 있지만 뭐니 뭐니 강남역, 강남역에 그리고 바글바글. 종로. 근데 이거는 아이들 대상인데요? 그렇죠. 타겟층이 아이들이니까. 우리는 중학생 근데 대상.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연계학원도요. 강남. 왜 바글바글하고요. 그리고 뭐 저기 어디야 상암동에 한두 군도 요 정도거든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렇죠. 동네 많죠. 근데 어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종로와 강남역 쪽에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대학생들이 다니는 뭐 기존의 토플 토익 취업을 위해서 다니던 학생들이 몰려 있는 곳은 그런 곳이고요. 네. 아파트 보면 요즘 그 영어 학원 없는 데가 없어요. 학원가가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이 다니는 곳은 다 아파트 주변 상권에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뭐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뭐 네. 높은 층도 임대료 싸면은 적용하면 되는 거죠. 학생들이 아이들 그러니까 대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많이 곳 그렇죠. 이렇게 하면 대상이 되겠군요. 다르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예. 이 아이템을 갖고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들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까요? 학원 창업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전공이 아니더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창업을 하는 기본 지식에 대해서는 그닥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영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더 좋겠죠. 네. 그래요. 영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도전하시면 뭐 자, 맞는 그리고 말이네요. 이제 앞으로 이 학원이 잘 되려면 홍보 마케팅을 잘해야 그래요. 되잖아요. 학원은 또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타깃을 찾는 게 1순위죠. 그러니까 외국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엄마들을 찾는 게 1순위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고급 정보는 엄마들이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자기만 알고 있으려고 그렇죠. 그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학원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서로 얘기하고 공유했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입소문을 내줘야 소문 되는데. 마케팅이 의외로 안 되는 게 또 이 교육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 기반으로 해서 온오프 마케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ELTS 어학원 창업 시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토익이나 토플 강사를 구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 너무 시장이 넓혀 있기 때문에 쉬운데 IELTS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태솔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배웠다고 해서 IELTS를 금방 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영어 강사 안에서도 IELTS 강사는 굉장히 어떤 브랜드십도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IELTS 어학원을 하려면 강사진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도 되고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ELTS 어학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